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모의 면접 비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된 22학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3학번 임자윤입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UCC 대회에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영상을 제작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VR 휴먼 다큐멘터리인 너를 만났다라는 미디어를 접하면서 미디어라는 학문에 큰 관심이 생겼는데요. 뭔가 미디어가 사람에게 주는 무게감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전형인가요? 일단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랑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로 보고요. 이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했던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2학년 2학기였어요. 다소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컨셉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식어를 놓친 저만의 진로 방향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디어 콘텐츠 캠페이너가 될 거예요 라는 컨셉을 잡고 발달장애인 예술가분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열품타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교생 자기주도 학습 증진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 했던 활동 중에 자기소개서에 넣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협동을 이룬 거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뭔가 큰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UCC 대회를 통해서 영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토요 에듀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그걸 생기부에 적어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가진 흥미를 토대로 이제 영상 기초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배웠고 사회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사 PD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일본을 채웠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문화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때 영상으로 할지 아니면 잡지로 할지 이런 식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잡지로 하고 영상 QR을 넣는 식으로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녹여내려고 했고 세 번째 문항에서는 동아리에서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활동에 내가 흥미를 느꼈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에 있는 수업들로 해결을 하고 배움을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번 지원 동기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분들과 협업했던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며 미디어의 무게감과 영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성신여대 미컴에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서술했고요. 이번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지우학이라고 지금 우리 학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익명 토론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드하면서 사회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서술했고요. 3번 학업 계획에서는 이제 성신여대 미컴 안에 있는 학회나 이런 수업 방식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최종적으로는 콘텐츠 캠페이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으며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적은 활동들에 대한 꼬리 질문들이 나왔어요. 저번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4개 정도의 꼬리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전시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상 공간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 또 온라인 안에서 전시회장을 진행하다 보면 그림이나 포토샵 등의 깨짐 현상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리고 이것만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냐? 그리고 또 원초적으로 내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까지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한 4-5개 정도의 연계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떠한 독서 신문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 딱 한 줄 적혀 있는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있던 것보다는 이제 생기부 위주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자기주도 인재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잖아요. 면접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오늘 챙겨왔는데요. 제가 이걸 버리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인재상이라든지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표정 태도, 성신 떨어지면 죽겠다 정도의 간절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저희가 되새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을 싹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꼬리 질문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1학년 때 삼국통일의 과정과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잘 서술했다 라고 돼 있어서 혹시나 삼국통일의 의의를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런 것까지 싹 다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했고요. 동아리 같은 것들도 또 따로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저에 대한 평가도 남겨주시는 란이 있어서 거기에 꼬리 질문을 다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시사 관련을 물어보실 줄 알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싹 다 되게 많이 정리를 했었고 자기 문항에 대해서도 꼬리 질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약간 수만이 그 게시판에서 이제 면접, 모의 면접 같이 하실 분 구해요 해가지고 맨날 다른 분들이랑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모의 면접을 항상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제 생기부 내용의 경중을 내 맘대로 파악하지 말자였는데요. 뭔가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항상 그 안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또 저는 사회과 선생님분들과 많은 모의 면접을 했었어요. 다양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좀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풀 수 있었고 이런 면접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구나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면접 때 긴장을 엄청 해서 저는 제가 면접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 안에서 나오겠지 하고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님께서 너무 1차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듣자마자 머리가 굳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꾸밈 있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회적 소수자랑 약자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된 이유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제 경험과 엮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저만의 진정성이 드러났는지 면접에서 좀 많은 점수를 얻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계시는 방 앞에 또 간이 의자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직전에 대기를 하는데 거길 딱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학교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뭔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왜냐면 이분들이 날 궁금해서 부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되게 좀 밝고 좀 잘 웃으면서 면접을 봐가지고 아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당시 생각했던 것과 합격하고 나서 지금 느끼는 점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약간 학과에 대한 환상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카메라도 다 만질 수 있고 편집도 다 배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편집도 자기가 배워야 되고요. 촬영도 자기가 해서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만큼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영상이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그런 배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팀플이 되게 환상적일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입학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만지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툴들을 정말 잘 다룰 줄 알았는데 그냥 무지의 상태고요.
정말 넓은 강의실에서 교수님 한 분 딱 서 있고 좀 실무적인 걸 많이 배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냥 아이패드만 두드리는 대학생이다. 또 팀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고 또 실무적으로 연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학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의 흐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뭐 했어요라는 서술식보다는 내가 어떤 걸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점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 생기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부를 정말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의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면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올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 정말 실수하는 일도 줄어들고 긴장감도 많이 줄어드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훈님 말씀에 한 스푼 더 얹어서 좀 네이버나 좀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가 수치적으로 계산돼서 나와 있잖아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시지 마시고 좀 자기가 했던 노력들을 믿으면서 한번 질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모의 면접 비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